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을 또 이제 물꼬를 이렇게 틀어주는 것도 있는데, 상법 개정안이 이제 3차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사회 충실이면 또 감사 사회이사 분리선출, 거기에다가 자사주 의무 소각까지. 이제 PBR 0.8배법,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까지도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 좀 일관되게 가고 있다.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관되게 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효과도 효율적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오르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겠죠.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는 어쨌든 옛날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오르면 팔고 나와야 되는 시장, 이런 형식이었는데 결국 지금 이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래도 길게 보니까 뭐 크게 오르고 빠지기도 하지만 길게 두고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도 이제는 장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라는 게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주주가치에 대한 환원이 꽤 이루어져야 되겠죠. 배당 받았더니 은행 이자 받는 것보다 더 낫네, 그렇죠? 아니면 못지않네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면 많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 시세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직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업들이 참여를 해주고 이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 건지 여부도 지속성 여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을 놓고 보면 실효성도 있고 어쨌든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시장이 언제든지 뭐 이제 다운사이클도 겪을 수 있겠지만 뭔가 하방이 높아진다라는 개념? 그렇죠. 출렁이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주식 숫자예요. 한국이라는 국가가 어쨌든 간에 배당도 적은 것도 있었지만 그나마 주는 배당도 종합과세에 들어가서 사실 배당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게 나온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죠, 그냥 의료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폭탄이 되다 보니 뭘 굳이 그걸 받아. 그리고 배당 조금 받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소탐대실이라고 보통 그러죠. 우리로 얘기하면 달력 하나 받으려고 냉장고 사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그 중간에는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주식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성은 아는데 증자도 너무 많이 했고 그렇죠. 유상증자, 채권 발행, 또 전환사채, 뭐 BW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네. 너무나도 많은 주식 숫자가 늘어나는데 투자자들은 한정되다 보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뭐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주식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그것만으로도 주식에서는 굉장히 하방 경직이 강화되거나 또는 상승장에서 상승세를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 오죽하면 자사주 소각을 이제 의무화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정책은 이제 통과가 됐고, 그러면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던 대한민국에서 주식 수가 줄어드는 국장이 될 수 있는. 또는 뭐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 증가가 제한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지나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블 시장에서도요 결국 수요와 공급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2006년 때, 7, 8년 때도 그렇고 99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지만 시장이 좋으면 흔히 얘기하는 IPO, 기업 공개가 엄청 쏟아져요. 네. 뭐 말도 안 되게 쏟아지는데 그렇죠. 그에 비해서 주가가 정점에 달했을 때는 중앙은행 금리도 올려주거든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건데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사실 주식이랑 위험자산보다는 은행 예금이 많이 높아지니까 더 유리하잖아요. 안전한데. 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많이 빨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수요는 줄어드는데 계속 IPO를 통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그게 못 견뎌서 꼭지를 잡는 게 사실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수급 이런 것들은 다 오버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식 숫자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니 이전처럼 지금이 단기 정점이다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상황이 다른 거죠. 또 그 주식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IPO가 예전만큼 또 쉽지도 않아요. 너네 모기업 누군데?
너네 중복 상장 아니야? 그렇죠. 너네 그 자회사 모기업 상장도 있잖아. 이거 더 꼼꼼히 또 보다 까다로운 것 보니까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IPO도 예전만큼 또 쉽지는 않고 그러면 이 정책의 효과도 좀 더 이제 길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간 반짝은 아니라는 거고.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지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네. 왜냐면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기업 집단 자체가 소수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오너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네. 실제 그분들이 지분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냉정하게 놓고 봤었을 때 그분들 회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요. 지분이 제일 많다라는 것 뿐인 거지. 네네네.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지분을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었던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훌륭하게 잘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일부 소수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형태. 자, 본인들이 배부르는 건 괜찮은데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주들의 사실은 그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했던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남의 거 빼앗아간 이것도 거죠. 좋고 예. 이것도 좋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전에 있었던 기업 오너들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풍토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게 자본주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못 바꾸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라도 나쁘지 못하게 바꿔줘야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안타까운 거죠. 예, 분명 왜냐면 주식회사잖아요. 그럼요. 주식회사고 그러면 그 주식회사에서는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게 대다수가 뭐 다른 투자자라면 그분들을 위한 생각도 왜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한 것도 있을 텐데 물론 네네네. 우리가 단기 차익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기업 좋게 뭐 같이 가자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주주로서의 당연하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뀐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이전에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비정상에서 맞습니다. 정상으로. 예. 또 이제 정책 시장 하면 떠오르는 게 코스닥입니다. 예. 또 코스닥도 활성화 정책을 이제 정부도 한다고 하고 또 3월부터는 코스닥 액티브 ETF들이 막 출시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 자산운용사가 다 준비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 코스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저는 뭐 바라보는 입장이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정책적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를 해야 우리가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코스닥을 올리겠습니다라는 정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만듭니다라는 쪽으로 시각을 돌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려면 코스닥 시장이 뭐 단기간에 단순히 조금 올라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주가를 올리겠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바꿔주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어요. 아하.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체질이 바뀌면 그로 인해서 시장에 신뢰가 생기면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시장보다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라면 사실 그럼 지수 상승이 여기서만 끝일 거냐라고 보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정책의 연속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단순히 코스닥 3천 이게 아니라 체질을 지수얼만은 향상시키면 중요하진 않아요. 예. 체질을 더 좋게 바꿔놓으면 지수는 알아서 거기에 펀더멘털을 맞게 갈 수도 그럼요.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시장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는 투자자들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네. 이 시장은 뭔가 불공정한 시장이고 그다음에 되게 조금 안 좋은 기업들, 흔히 얘기해서 좀 부도덕한 기업들이 판을 치고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인식들이 되게 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뭔가 코스닥 내에서 뭔가 괜찮은 기업들은 전부 다 코스피로 이전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뭔가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나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을래라는 느낌을 줄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많은 수술이 단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도려낼 것은 도려내주고 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신뢰의 깊이만큼이나 시장은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코스닥 기업들이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 쭉 보면 뭐 제대로 돈 버는 회사도 없고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고 뭔가 뭐 믿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을 좀 하잖아요. 그걸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정책 내에서 코스닥에 있는 그 기업들이 제가 볼 땐 순서가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도 안 나오고 부도덕한 기업들이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게 맞나요? 그 기업들은 끌어내지겠죠. 그런 게 신뢰예요.
뭐 지금 말씀 주신 그 우려들과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 많이 끌어내질 거고, 야, 이 기업은 그래도 되게 성장 가능성도 높고 실적도 좋고 정말 기술력도 글로벌적인데라는 기업들은 시가 쪽에 상위로 오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수가 오른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이 시가총액 내에서 나름대로 이제는 그 많은 변화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나중에 보면 와, 시가총액이 바뀐 거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되어가는 시장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겠죠. 항상 그 이선엽 대표님이 강조해 주시는 그 변화. 네. 또 변화의 크기. 그럼요. 이게 또 코스닥 내에서도 나타날 수 예. 있다라는 거. 나타나야죠, 그리고. 나타나는 시장을 예.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거고. 중소형주는 이게 좀 어렵다는 거. 반도체 그 소부장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ETF로 사는 게 나을까요? 코스닥은 어떻게 봐요? 제가 뭐가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개인별로 워낙 실력이 다르기 때문인 거고요. 나름대로 소부장을 잘하는 분들이라면 개별 종목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 나는 정말 그런 거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ETF를 선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요즘 그래서 ETF들 많이 그렇죠. 왜냐면 이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한 기업들 막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굳이 ETF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ETF를 하시는 분들은 최선이 안 되니까 차선을 택하는 거고, 최선이 가능한 분들은 최선을 찾으면 되는 게 아닐까요? 알면 알수록 집중 투자하고 모를수록 분산 투자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게 더 맞는 거죠. 굳이 내가 알아서 더 올라갈 게 보이는데 분산 투자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 그 엔비디아가 저희가 3월 3일 화요일 오후 늦게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좀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실적 발표 좋았습니다만 또 한번 급락을 하기도 했고, 네. 흔들린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전 별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엔비디아가 하는 여러 가지 반도체와 예. 관련된 얘기, 여전히 엔비디아가 하는 얘기는 D램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요즘 뭐 엔비디아 가지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외 것들도 오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D램과 HBM의 수요는 네. 여전하다.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 7개 빼면 다 좋아요. 빅테크 기업 7개만 지금 부진한 거지. 워낙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들은. 그렇죠. 그럼 그 투자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를 받는 기업을 분리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엔비디아가 하는 얘기도 되게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 발라서 지금 어떻게 투자가 앞으로 더 될 건지, 그리고 투자할 때 뭐가 더 중요한지, 저는 그런 것들을 더 발라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결국 엔비디아처럼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제 눕는 구간이 나중에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맨날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고객 수요가 물리더라도 가격이 오르더라도 결국엔 또 캐파 확장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장치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맨날 저평가 받았던 건데 네. 이제 빅테크들이 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주가가 좀 정체되거나 빠지고, 또 반대로 그 투자를 받아오는 우리 기업들은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예, 뭐 그런 식이죠. 바뀐 걸까요, 약간은?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가불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은 좀 그런데 저는 바뀐 것 같은데 아직도 언론에서는 표현은 슈퍼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분들의 얘기는 지금 우리가 되게 좋아진 건 맞지만 가불의 위치가 바뀐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불이 바뀐 것 같아요. 오호. 아니, 가불이 바뀐 게 뭐 별건가요? 내가 결정권을 주면 그게 갑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데 왜 제가 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끔 갑이란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 결정권을 가진 자가 예. 갑이다. 아니, 왜냐면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우리 기업들 그동안 너무 많이 시달렸잖아요. 항상 반도체 가격 깎아라 뭐 해라 그랬는데 이럴 때 한번 큰 소리 쳐보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 친구도 우리한테 단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냉혹했고, 그럼 우리도 그 현실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여기 봐준다고 해서 그 친구도 나중에 우리 봐주는 거 없어요. 22년도였던가요? 그 이른바 오더컷이라고 하는, 딱 그 주문을 과잉으로 해놨다가 안 금리 해요. 올라가니까 그 취소. 사장님 저희 짜장면 아직 출발 안 했으면 취소해 주세요. 예. 이런 거. 지금은 그런 오더 줬으면 그 100% 이행할 수 있는 각서 같은 거 다 받아야 돼요. 아니 현금으로 다 주거나 싫으면 안 줘야죠. 그걸 왜 줘요? 그러니까 과거랑 이것도 달라졌다. 아예 달라졌죠. 갑질할 땐 갑질해야 돼요. 아니 외국 기업이니까 우리 국민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린 당하고 왜 그대로 있어요. 예. 그게 신사도가 아니에요. 호구되는 거지. 나쁜 말로. 또 요즘에 그 AI 어떤 전방 산업이 투자를 계속 이제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그들이 투자를 지속해야 반도체도 사갈 텐데 이 의문들은 끊이질 않잖아요. 그 의문을 왜 해요?
걔네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근데 나는 그 의문을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문을 닫고자 하나요? 메타가 문 닫을 겁니까? 아마존이 문 닫을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가 되게 좀 재밌었어요.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AI 시장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다 하신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빚을 내서라도 회사채를 찍어서라도 아니, 투자를 빚 내는 게 해야만 원래 투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조달해서. 아니, 왜 내 돈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나름대로 근 10년간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지. 원래 투자는 증자도 하기도 하고 회사채도 하고 그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네네네. 그게 정상화되는데 마치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빚을 내서 하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게 되게 넌센스예요. 그랬던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죠. 돈 잘 없었던 걸 벌어서 가지고 왜 그걸 주주하는 일반화하느냐는 거.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있는 이게 원래 제대로 된 건데 이전에 일반화되지 않았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마치 정상적이라고 사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미국 기업들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증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기업들은 바뀌었어요. 정정하게요. 예. 상황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면 바뀐 거에 적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 나올 때마다 아직도 저런 질문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 수십 년간의 그 인식이 또 이게 바뀐 게 뭐 한 1년? 그러니까 항상 바뀐 거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자꾸 내 마음에 걸리는 게 그런 어떤 이전에 잘못된 경험들이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닌데 그 경험들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되려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었던 그 경험이 독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원래 이 좋은 경험들이 체득화돼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되려 조금 진입을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 수익률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 경험이 이전에 없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선입견 없는. 예, 그냥 뭐 앞으로 좋아지는데 투자해볼까라는 분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고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버블 시장에서 천문학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의 대부분은 노련했었던 투자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빨리 변화에 이제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몰랐거나. 좀 젊은 층이 그래서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벌었던 기억들이 있고 99년 닷컴 버블 때도 사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썩 좋지 못했어요. 이전에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들어왔던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익률을 거뒀었던. 왜냐면 이제 이 시장에 최적화되는 거죠. 시장을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고 혹시 이전에 경험이 있다라면 그 경험은 나쁜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지금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이전에 그러니까 이랬어가 아니라 이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무엇이 다르지? 무엇이 다르다라면 내가 어떤 점들을 고쳐서 이전의 경험을 훨씬 더 좋은 어떤 경험으로 승화시킬 건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전의 경험이 이렇으니까 지금도 이렇다라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되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선입견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면 그게 그때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한 사고 네, 맞습니다. 필요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이 시장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시장이에요. 오늘 조정폭만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전의 경험을 들이대면 네. 사실은 그 경험이 없는 경험인 건데 마치 경험했던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세장 속에서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이상 빠지는 날. 그런 경우가 많이 앞으로도 저는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일반화되는 시장인 거예요. 아니 오를 때도 100포인트씩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반적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오를 때 삼성전자 10몇 %씩 오르는 날 많지 않았나요?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하이닉스도 그랬고. 네. 근데 왜 빠지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일반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를 때는 10몇 % 오른 건 와 해놓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올랐으면 이 정도 저 정도 일반적인 건데 이건 마치 폭락이고 그건 그냥 오른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산이 높은 만큼 골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전의 경험을 잘 살려야 되는 건데 이 경험을 잘 살려면 지금하고 꼭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다르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거기에 적응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선엽 대표님 하나 닮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생각의 구조. 그래서 지난 한 해 이제 3월, 6월, 9월, 12월 이선엽 대표님과 같이 이제 강의 저도 열심히 들으면서 진짜 그거 좀 많이 깨달았어요. 저분이 진짜 물론 이제 경험도 많으십니다만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런 구조를 맞춰 나가는 거 그냥 뭐 물고기 하나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경험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항상 그 경험이 새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경험이 있다라면 지금 무엇이 다른지 꼭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항상 시장을 새롭게 보려는 노력들을 하죠. 물론 그런다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게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에 빠질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계속 유연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변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유연하면 됩니다. 오징어 드시면 됩니다. 낙지나 연초동물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초도 좀 드시고. 그럼요. 그래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엽 대표님이 어떤 투자의 방향, 또 생각의 구조,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같이 이제 체득할 수 있는. 그것만 알면, 예. 시장 접근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하는 그 투자 아침반 강의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3월 14일 토요일에 36912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그리고 하여튼 대관 또 넓은 데로 하겠습니다. 많이 또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있고요. 그러면은 이선엽 대표님은 저희 3월 14일 오프라인 그때 강의 때 또 뵈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